제14장 정화객점의 비밀. 하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4장 정화객점의 비밀. 파라. 이거는 사마해를 보며 크게 놀라고 있었다. 사마해가 누구였던가? 바로 정파의 상징인 무림맹의 기둥 10원의 하나였던 주장 19원의 원주가 아니었던가? 이건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 이곳 정화객자는 분명 폭광성이 암약하고 있는 소굴과도 같은 곳으로 보이고, 이 여인의 군주라면 안 되겠다. 혼돈신주, 제국의 영안을 밝혀 나에게 진실을 보여줘라. 이건의 두 눈은 순간 매우 밝은 빛이 나왔고, 그의 눈은 다시 한광에서 금광으로 변하여 대전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클클클클클 키키키키키키. 혜아야,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온전히 이룰 때가 되었구나. 네, 아버님, 이제 정화총성의 개파대전 날짜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너는 오행수 중에 누구를 너의 부마로 삼겠느냐? 호호호호호호호호. 글쎄요, 아직 생각지 않았으나 오늘 저녁에 깊이 생각하고 내일부터 있을 성화제에서 결정할까 해요. 아무래도 첫째와 셋째가 좋지 않겠느냐? 클클클클클클클클. 네, 그들은 외모도 출중하고 화산파에서 소문난 인재들이었지요. 하지만 사람은 외모로 평가할 수 없어요. 첫째 이화문은 제법 준수하지요. 하지만 그 속에 야망이 대단해요. 물론 나에게 야망이란 도움이 되는 재물이지요. 그리고 셋째 왕재수는 아직도 지하 내역에 갇힌 이화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질투가 심하여 나 외에 다른 누구도 용납이 되지 않아요. 물론 나의 부마들은 강씨처럼 인성을 모두 잃고 나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물건이 되겠지만 말이에요. 호호호호호호호호. 클클클클클클클클클클. 그렇구나. 하지만 둘째 정승에는 생긴 것 같지 않게 순진한 구석이 있어서, 그리고 다른 두 명도 특별한 것은 없더구나. 호호호호호호호호. 그것은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클키키키키키키득 키득키득. 어차피 새 녀석은 너에게 모든 원정지기를 빼앗기게 될 것이니 너는 사사로운 감정을 갖지 않는 게 좋겠다. 클클클클클클클클. 호호호호호호호호. 아버님, 제가 부탁한 혼유행을 준비해 주셨나요? 클클클클클클클 키키. 내 실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겠지? 하이. 아버님도 어떻게 아버님의 실력을 의심할 수 있어요? 사위광리와 사마천을 내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아버님께서 또 어떤 악물을 만들 수 있을까? 다만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흐흐흐흐. 클클클클클클 키키. 좋구나. 나의 딸이 내 실력을 믿어주니 말이야. 아버님, 그러면 혼유양은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 베풀어 주시나요? 호호호호호호호호. 흐흐흐흐흐흐흐. 혜아야, 걱정하지 마라. 늦어도 이래 후에는 너의 300년여대에 이 혼유양이 지급될 것이니 말이다. 어머, 정말인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달 빠르네요. 역시 천재적인 광희, 사이광효께서는 대단하세요. 클끌끌. 아비를 놀리는군. 사실 이들 부녀는 온전한 부녀 관계가 아니었다. 이미 폭광성 해주의 고문으로 죽어버린 하우진노의 친구 무림맹주 6천이 사후에 무림맹에서 청성파 출신 사마영년이 무림맹의 맹주가 되었다. 그는 검의 달인이었고 청성파의 대라무의 신공을 대성했고, 또한 이를 기반으로 청운적하검의 달인이 되어 수많은 사마회도를 물리친 신화경의 고수였다. 그는 무공 못지않게 인품 또한 매우 훌륭했다. 무림맹에서 그를 옹립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했는데, 하지만 그는 원래부터 홀로 활동하는 것을 즐겼고, 그는 생득적으로 조직에 몸담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사마영년은 공직의 뜻을 두지 않고 오직 중원 18만 리를 종행하며 협과 의를 실행하는 협행만리행을 그 스스로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여러 차례의 맹주위를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대 무림맹의 맹주가 급사하였기에 구파일방과 무림맹의 중추인 10원의 요구로 어쩔 수 없었고, 또한 무림 명숙들의 권유로 무림맹주 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후 그는 무림맹에 거주하며 아주 늦은 나이에 사마해라는 여아를 낳았다. 이제 사마천은 매우 우명한 미소를 지었고, 그는 과거를 회상하듯 자조적인 말로 사마해에게 천천히 말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너를 사마영년의 씨로 여길 것이다. 하지만 사마영년은 무림맹주란 지위로 나의 여인 주영경을 빼앗았지. 물론 나의 여인은 이미 나의 씨를 잉태하였지만 말이다. 사마영년, 이 씹어먹을 녀석은 내 어머니인 주영경과 혼례를 치르고 그녀를 홀로 두었고, 결국 주영경은 10년 독수공방 끝에 마음고생을 이기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감했지.
나는 형년의 이복동생으로 너를 슬하에서 대신 키웠다. 물론 혜아야, 녀석은 나의 복수에 죽고 말았다. 형년 그 녀석은 나의 독수에 오랜 시간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으니 말이다. 이미 죽어가는 녀석을 만정열이. 아버님,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님은 충분히 그에게 복수했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 거론하면 아버님의 기분만 상합니다. 클클클클클클 킥킥. 그렇구나. 역시 나의 딸은 누굴 닮아 그런지 똑똑하구나. 그래, 더는 하지 않으마. 그래요. 가슴 아픈 일은 있는 것이 몸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좋아요. 아버님은 이제 몸을 돌아볼 시기예요. 알겠다. 내 딸이 나를 생각해주니 그동안 나의 억울한 삶을 보상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구나. 참, 내가 잊고 있었는데 지난날 섬서 지부대인 혁종인을 만나고 온 일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얘야, 서두르지 마라. 어차피 한산에 두 마리의 대오가 왕 노릇할 수 없구나. 녀석은 이미 이곳 섬서에서 지는 해가 될 것이다. 내가 낮에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막화장을 조사하고 왔단다. 하지만 막화장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다는 말이 있었단다. 네. 설마요? 아니다. 정말이단다. 그렇다면 지부대인이 가지고 있는 세력의 5할은 공중으로 날아갔다는 이야기인데. 혜아야, 그러니까 지부대인이란 녀석과 동맹을 맺는 것은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구나. 어차피 녀석이 가진 수완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손해를 볼 필요가 없다. 녀석이 재개하면 그때 동맹에 대한 일을 진척하면 좋을 것 같고 녀석이 이대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알겠어요. 하지만 아버님, 그는 폭강성이에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폭강성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흐흐흐흐흐흐. 그렇지. 그러나 너도 폭강성이지 않으냐. 그러니 쉿. 아버님, 세상에 비밀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진 비밀을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혈정원에 중독되어 있는 녀석들 뿐이지만 매사 조심을 하는 것이 좋아요. 이크, 알겠구나. 그런데 말이다. 아비인 나도 너의 눈을 함부로 볼 수 없으니 노집사 사이광요 사마천은 해영군주 사마해의 눈을 보고 찔끔했다. 사마해는 얼마 남지 않은 72의 폭강성 중에 용주회를 제외하고 단 2명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그 2명 중에 정화요 열성의 주인공이었다. 아무튼 사이광효는 어떤 자인가? 바로 사이광효는 100여 전에 아주 유명한 의술의 달인이었던 괴의 적천성이란 자의 2제자 중에 한 인물이었는데 괴의 제자 중 다른 한 명은 제세의원이란 곳에 활신이란 소리를 듣는 제거성이란 자였다. 그는 현재 중원제일 활신이라는 명성을 얻어 화타나 편작에 살아 돌아왔다는 칭찬을 듣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적천성의 나머지 제자 한 인물은 바로 사이광효 사마천이다. 이자는 사마가의 서자 출신이었고 태어나면서 허리가 약간 굽은 신체로 태어났으며 또한 매우 병약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신체에 약점이 있었음에도 머리만큼은 매우 비상하였다. 특히 의학에 대한 재능과 관심이 매우 남달랐는데 아무래도 그가 외형상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 처지라 그런지 그는 어릴 때부터 집안의 의학 서적은 물론 집안 어른들에게 부탁하여 세상에 가진 의학 지식을 섭렵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나이 15세에 학문으로 얻을 수 있는 의학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그는 의술에 전념하기 위하여 집안을 나와 세상을 떠돌게 되었는데 중원을 떠돌며 자신에게 의술을 전수할 일을 찾아다녔다. 이 사마천은 우여곡절 끝에 시대의 의절이란 별명을 가진 괴의 적천성을 만나 의술의 꽃을 활짝 피웠으니 다만 그의 의술은 야간에 문제가 있었다. 화리가 아니라 사이에 더욱 관심이 많았으니 말이다. 지금 사이광요 사마천은 자신이 딸이라고 여긴 아이에게 절대 충성하며 각종 마약과 마물들을 양산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 사이광요는 스스로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베푸는 부정이 아니라 정화요 열성에게 이성이 지배받아 그녀의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다. 결국 사마의 요기와 사기와 마기는 사이광요 사마천의 영혼까지 지배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허허, 타인의 영혼까지 지배할 요기와 사기와 마기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지는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